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곡을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서로 기대고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연이겠지요. 그 인연의 언덕은 어느 날은 흐리고 어느 날은 맑게 갭니다. 흐리면 흐린 대로, 개면 갠 대로 그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인연의 덕목이겠지요. 2월 12일 설을 맞으면서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날이지요. 가족 간의 위로와 기쁨이 되는 만남이 되므로 서로 기대고 살았으면 합니다. 손영아가 보내온 그 글이었습니다. 오늘은 1부는 고장을 빛낸 사람과 그다음 2부에서는 성시별 관양 유래에서 의성 김씨 사월 문중과 해평 김씨 문중, 수성 나시 문중, 한평 노시 문중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부에 고장을 빛낸 사람에서 적을 꾸짖다 목숨이 끊어진 박영서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는 효원이고 본가는 순천입니다. 가군의 후손이고 의미공 이현의 아들로 수륜면 윤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모가 단정하고 총명하여 동리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라면서 더욱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성품 또한 의리에 밝고 담력이 대단하였습니다. 선조 35년인 1602년 묵가에 급제하여 성의랑으로 옥구 현감을 거쳐 창성 부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잘 다스려 왕께서 관복과 띠를 내렸으며 강 건너 여진족들도 그를 두려워하여 감히 침범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인조 2년인 1624년 이괄이 인조 반정의 농공 행상에서 평안도 병마절도사 겸 부원수로 영변에 가 있게 된 데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 서울로 진격했습니다. 막강한 군대와 탁월한 작전으로 관군을 차례로 격파하자 임금 인조는 공주로 피난했으며 이괄은 서울을 무혈 점령했습니다. 이때 장군은 선봉장이 되어 황해도 황주 신교까지 쫓아와서 싸움하였으나 첫 번째 싸움에서 관군의 남이홍, 정충신의 양쪽 군사가 무너지는 바람에 군사도 무너져 사태가 급하고 군사를 재정비할 겨를도 없이 장군은 단기로 적진에 돌진하여 많은 적을 베었으나 아깝게도 반란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괄은 평소부터 장군의 용명을 부러워하던 차라 자기 편이 되어주면 반란이 성공한 후 많은 은상과 병조 판서를 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썩난 눈을 횃불같이 부릅뜨고 큰 소리로 꾸짖으며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빼내어 자기 말의 목을 쳤습니다. 적은 장군의 충성된 마음을 굽힐 수 없음을 깨닫고 장군을 기둥에 묶어놓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하나하나 뽑고 큰 칼로 살을 베어내어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온몸을 피투성이가 되게 하였습니다. 장군은 전신에 피를 흘리고 기진맥진하였으나 끝까지 굽히지 않고 적을 꾸짖다가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반란이 평정되자 인조 임금은 장군의 충성을 가상히 여겨 병조 참판에 추정하고 그 고을에서 제사 지내게 했습니다. 그 뒤 영조 때 다시 병조 판서에 추정되고 충장이나 시호를 내렸으며 수련의 덕봉사와 순천 세덕사에 제양되었습니다. 무덤은 성주 수륜면 수륜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에도 능한 개국공신 배경념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선생의 본가는 성산 인경의 후손으로 현보의 둘째 아들이고 이 천년의 외손으로 충수광 12년인 1325년 성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는 양가이고 호는 금주당 피람입니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진주, 상주 목사, 계림, 화령 부윤, 한포진 첨사를 역임했습니다. 우왕 2년인 1376년 부원수 경상도 도순 문사로 양배경과 우인열과 진주에 쳐들어온 왜구를 반성현에서 크게 무찌르고 우왕 4년인 1378년 삼도 원수로 함양부 사근내 역에서 또다시 왜구를 물리쳤습니다. 이후 이성계의 휘하에서 여러 차례 왜구를 토벌하여 왕으로부터 말 안장과 의복 및 술을 하사받고 개성부사, 문화찬성사가 되었습니다. 우왕 4년인 1388년 조전 원수로 우군 도통사 이성계 밑에서 압록강을 건너 요동을 치는 도중 이성계 조민수로 하여금 위화도 회군을 결행하게 하여 고려의 구 세력인 친원파를 추방하고 이듬해 문화평리 양광도 찰리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한양 궁궐을 수리하였고요. 공양왕 2년인 1390년 중군 총제사 판삼사사를 거쳐 공양왕 4년에는 1392년 문화시중에 올라 시중 심덕부와 함께 각 도의 관찰사를 파하고 알념사를 두는 등 지방관제를 혁신하는 상소를 올려 이를 혁파하고 이어서 우시중이 되었습니다. 민심이 고려 조정을 떠남을 보고 조준 등과 모의하여 공양왕을 패하고 이성계를 추대하여 개국 1등 공신이 되고 성삼백에 봉해졌습니다. 그리고 문화좌시 중 뒤에 영의정이 되었고 그 해 139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시호는 정절이라 내려졌습니다. 경제에도 능하여 그가 살던 성주 인근에 나무를 심고 관계시설을 하여 백성의 복지를 도모하여 그의 공덕을 잊지 않기 위해 이름을 베네, 마을 이름을 벨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주의 초동원 및 봉서원에 제향되었고 그 공후는 태조의 근원렁비의 뒷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묘와 신도비는 성주읍 대황동 구동골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을 수복한 의병대장 배덕문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선생은 성산 배시로 현의 후손이고 자는 숙희고 호는 서암입니다. 중종 12년인 1525년 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향년 78살로 선조 35년인 160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선생은 천서인이 공손하고 자애하며 행실이 단정하였습니다. 6살에 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노루가 병아리를 물고 문 앞을 달리는데 뭇 아이들이 떠들며 구경한다며 법석했으나 선생은 태연히 독수만 했다고 합니다. 10살에 칠봉 김희삼에게 성리학을 배웠고 명종 8년인 1553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주서, 추간지, 부랑, 한성, 서윤을 거쳐 언양, 영덕, 울산, 고부 등지의 현감 및 군수를 역임했습니다. 선조 25년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외의 제3군인 흑전장전은 김해의 상류, 거창, 고령을 거쳐 음력 4월 27일 당시 성주 목사 제마를 죽이고 성주성을 점령하고 왜군의 앞장이가 된 찬이로 하여금 성주성을 지키게 하고 추평령으로 저올라갔다가 나이가 많아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와 있던 선생은 68살의 늙은 몸으로
분연히 의병을 일으켜 장한봉과 더불어 성주성을 쳐들어가 성 아래서 적성 찬이와 적장 흑정구를 쳐 죽이고 성주성을 수복하였습니다. 이때 선생은 적장의 물건인 금부채 한 자루와 큰 칼 두 자루를 빼앗아 후손에게 전했는데 부채는 잃어버렸고 지금은 종갓집에 큰 칼 한 자루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선생의 아들 설은 경상도 수서로 활약하고 그는 왜군과 싸우다 여남현 현재 금능 군내 소재에서 전사했습니다. 선생이 돌아가신 후 광해 2년인 1610년 가선대부 2조 참판 겸 동지 경련 춘추관사 세자 좌부 빈백 그리고 홍문관 대제학, 지춘추관 성균관사, 오이도총관을 정직했습니다. 1920년 후손들이 대가면 도남동 뒷계마을에 선생의 신도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원나라에서 이름을 날린 산화 이경간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객사 깊은 밤 등불망 가물가물 초라한 내 모습 중보다 단박하구나. 두근새 울어대어 밤새도록 울어대어 간밤에 저 산꽃 얼마나 졌을까. 이 시는 이경간 선생이 충수광 4년인 1317년 사신으로 원나라에 갈 때 중국 땅 상주 객간에 머물면서 두견새 소리를 듣고 지은 시로 이 시가 세상에 퍼져 널리 회자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그 시의 끝귀절에 나오는 말을 따서 산화 선생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선생은 벽진 이시로서 자는 직향이고 호는 국헌입니다. 벽진 장군 총언의 둘째 아들이고 영의 9대손으로 고려 24대 1259년에서 1274년 때에 태어나서 충수광 17년인 13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선생은 행의가 고결하고 학문이 광박하여 중국 주나라 예학에 밝고 당나라 풍조 의 문장에 능하여 그 당시 따를 사람이 없었다 합니다. 그리고 왕의 말과 명령을 맡아보는 사명을 20년에 사대부들이 그의 문장이나 풍채를 모두 우러러 보았다고 합니다. 원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원나라 태학사 주방과 같이 춘추대의를 강론할 때 주방이 자리에서 내려가 2번 절하며 말하기를 선생은 천하의 큰 선비로 사만의 문화가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하고 선생을 극구 칭찬하며 선생을 종이 상전대하듯 하였다 합니다. 고려 충렬, 충선, 충숙 3조에 벼슬하여 통언대부, 민부전서, 진영관 대제학, 지밀직사자, 홍문관사에 이르렀습니다. 원나라 황제가 선생의 문장과 풍채에 탄복하여 선생이 살고 있는 곳을 물음에 호음실이라 하며 그 그림을 그려바치니 이것을 황제가 보고 명자를 새로 만들어내리니 그로 하여금 호음실이 지금의 성주 초전면 홈실이 되었습니다. 고려말 두문봉 의사이고 학자인 운곡 원천석이 고려 중엽의 많은 선비 중 유학자의 도를 실천하는 이는 유독 제주 우탁, 문안 이경간, 문충 이재현 등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우탁의 주역과 이경간의 춘추는 비록 옛날 중국의 한나라, 진나라의 전문가라도 따르지 못할 것이고 이경관, 이재현은 그 인품이 매우 고결하고 나라에 대한 충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방책이 가히 8세기 후방 당나라의 한림학사 육선공과 짝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호는 문안이고 성주 문곡서원과 밀양의 용안서원에 제향되었습니다. 무덤은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청계산에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 실전되고 후손이 성주 초전 홈실에 단을 모으고 문곡서원을 세워 매년 한식날 제사를 받듭니다.
또 홈실에는 선생이 살던 옛 집터가 있어 유업이가 있고 신도비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생육신 이맹전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린 조카 단종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대신 왕위를 차지한 세조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선비들을 다시 기용하려고 많은 애를 썼으나 한번 마음을 굳게 먹은 선비들은 좀처럼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성산문 등으로 단종의 보기를 도모한 사육신에 대하여 세상을 등지고 살던 선비 김시섭, 남효은, 원호, 이맹전, 성담수, 조려 등을 생육신이라 부릅니다. 선생의 자는 백순, 호는 경은, 본가는 벽진으로 대제학 이경간의 현손인 병조 판서 심지의 아들로 태종 때 성주군 초준면 홈실에서 태어나서 선산에서 자라 성종 때 90세를 일기로 사망하여 이조 판서에 추정되고 선산의 오람서원과 함안의 서산서원에 제양되었습니다. 시호는 정목이고 정조 때 정관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세종 9년인 1427년에 친시문과에 급제하여 한림, 정원을 거쳐 외임을 자청해 거창 현감이 되어 청렴 결백하며 선정을 베풀고 있을 때 수양이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현감직을 내어놓고 선산 강정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전원에 무쳐 문을 닫고 손님을 거절하며 문밖 출입을 하지 않았다 합니다. 혹 누가 찾아오기라도 하면 자기 눈이 멀었다고 하며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합니다. 나라가 망한 것을 멀쩡히 눈을 뜬 채 본 사람인데 눈을 떠서 뭘 하겠느냐 하며 생각으로 청맹광의 행세를 하였던 것입니다. 강호산인 김숙자가 선생인 집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학문을 즐기는 그였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과는 인연을 끌었으나 김숙자만은 자주 만나 서로 뜻이 통했으므로 곧 백년지기처럼 가까이 지냈다 합니다. 선생이 거창 현감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온 후에도 조정에서는 여러 차례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궐을 향해 앉지도 않았다 합니다. 세상에 뜻이 없으니 생계 걱정을 할 리가 없었답니다. 집안 살림이 너무 가난했지만 선생은 걱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방바닥에는 까는 자리조차 없고 밥 먹을 때는 수저도 없었으나 조금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고 설아에 9명이나 자녀를 두었습니다. 때때로 선생은 아들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아비를 잘못 만나 세상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내 면목이 없구나.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 한번 세상에 나가 출사하여라. 나는 이 세상에 나가지 않겠지만 후일이면 반드시 너희들에게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하고 위로의 말을 해주곤 했다 합니다. 선생의 아들들도 부모의 명을 거역하지 않고 아버님을 너무 염려하시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버님 뜻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소자들도 좋은 시대가 오면 세상에 나갈 것입니다 하고 서로 위로하였습니다. 누가 보든지 선생의 생활은 너무 초라하였지만 일체 세상 사람들과는 인연을 끊은 채 호연한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말년에는 김숙자와도 만나지 않고 오직 김숙자의 아들인 김종직 한 사람만 만나고 지냈습니다. 김종직은 때때로 선생을 찾아와서 세상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세태는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세상을 등진 사람이니 모를 일일세.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라를 바로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 고 생각하네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물으니 자네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야 하네. 우리나라의 학문은 송나라의 좋은 학문을 배워온 곳이니 야은 길재 선생에게서 배운 그 좋은 학문을 세상에 널리 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선생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도 세상에 나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렇지 나가야 하고 말고 나같이 이미 늙은 사람은 조정에서 행하는 불의의 짓을 보고 싶지 않지만 젊은 자네들은 세상에 나가 그 불의에 대항하여 나라를 올바르게 잡아야 하는 것일세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선산 금오산 아래 묻혀 세상을 등지고 사는 선생은 이같이 젊은 유생을 격려하며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도록 타이르고 이끌어 마침내 전필제 김종직이 출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예,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임영웅의 운명 같은 여인입니다. 갈색 머리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여인을 만난 건 행운이었어. 밤늦은 카페 달콤한 음악 속에서 사랑을 나눠 마셨다. 하늘이 허락한 우리의 사랑이라면 질투 따윈 나는 두렵지 않아. 때로는 서로의 양보가 필요한 후에 사랑은 그때 완성되니까. 먼 날 돌아보며 우리들의 선택을 후회할 수는 없어. 사랑하고 미워하며 깊어가는 그 정의 인생을 건다. 누굴 만나 사랑해도 지금처럼 행복할까. 운명 같은 여인 사랑을 그대 가슴에. 갈색 립스틱 촉촉히 젖은 입술로 웃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 밤 깊은 거리 희미한 불빛 속에서 사랑을 태워 마셨다. 하늘이 허락한 나는 두렵지 않아. 때로는 서로의 양보가 필요한 후에 사랑은 그때 완성되니까. 먼 날 돌아보며 우리들의 선택을 후회할 수는 없어. 사랑하고 미워하며 깊어가는 그 정의 인생을 건다. 누굴 만나 사랑해도 지금처럼 행복할까. 운명 같은 여인 사랑을 그대 가슴에. 예,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2부를 하겠습니다. 84개 문 중에서 오늘은 의성 김씨 4월 문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향 유래는 사월리는 본래 사월방인데 사월이란 이름은 칠봉산을 근원으로 해서 흐르는 소개천을 사천이라 하고 칠봉산을 월명봉이 월봉명에 있습니다. 사천의 사자와 월봉명의 명의 월자를 취하여 사월이라 하였다 합니다. 문절공 휘 용초 부군의 정손이신 수의 고위공께서 북청부사 청백리 배해의 따님과 혼인함으로 처가 마을에 살게 된 것이 입향의 연유가 되어 500년간 세거하게 된 것입니다. 칠봉산은 칠봉 선조께서 하사받은 산입니다. 칠봉의 1왈 월명봉이요, 2왈 장가봉이요, 3왈 지지봉이요, 4왈 직준봉, 5왈 암암봉이요, 6왈 낙조봉이요, 7왈 복명봉이다. 칠봉선생 일집에 적혀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4월은 일명 사도실이라 부르는데 이는 동강 같은 도학자가 출생하였다 하여 동강 이후에 불리어진 이름이라 합니다. 그 인물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희삼입니다. 자는 산호이고 호는 칠봉입니다. 중종 2년인 1507년에 태어났고 25살인 1531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중종 34년인 1540년에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관은 모제 선생께서 괴원에 추천하시고 삼사관과 사홍 원정에 제수되고 외직으로 삼척부사를 역임했습니다. 명종 14년인 1559년에 안질로 고향에 돌아와 이듬해 1560년에 선정하니 춘추가 54살이었습니다. 천국서원 동쪽 별사에 향사하였습니다. 공의 4명 아들 중에 장남 이계공은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 좌량과 장애원 사복, 예빈 사징을 거쳐 외직으로는 함양군수, 나주목사, 영흥 밀양부사를 역임했습니다. 그 후손이 밀양시 가곡동에 세거하며 둘째 계암공은 문과에 급제하였고 후손들은 봉화 해저에 세거하며 셋째는 사계공은 가정을 돌보아 음으로 감찰을 지내고 천성이 호우하고 강계 정념하였고 넷째는 동강 시호가 문정공입니다. 그리고 김우홍이 되었습니다. 자는 숙부요, 호는 동강, 시호는 문정입니다. 선생은 1540년 칠봉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8살에 글을 배우기 시작해서 15살에 신비부, 옹종 목부, 경무 견자 지실부, 자진 지부를 지었으며 19살에는 진사시에 합격했습니다. 남명과 퇴계 양 선생의 문화에서 수학하였고 27살에 한문소실 청군부를 지었습니다. 28살에 동강정사를 지었고 이해 문과에 합격하여 성정원 권지부 정자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습니다. 또 홍문관 정자에 제수되었으나 불취하고 홍문관 부수천을 거쳐 병조 참판과 한성 좌윤 대사성을 역임하고 대사헌이 되었습니다. 선조 22년엔 가축 옥사가 일어나자 동인 정여립과 교유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회령으로 개항갔고 이때 적소에서 속 강목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사면이 되어 2년 7개월간의 귀향살이를 마치고 의주 행지서로 갔습니다. 명나라 병부 찬화 원황의 접빈사가 되어 외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선조 26년 정월에 동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고요. 선조 36년인 1603년에는 대호군에 임명되었습니다. 동년 11월 9일 청주 정자산 우사에서 별세했습니다. 선조께서 예조 좌랑 민덕남을 파견하여 지지하고 자헌대부 이조 판서 겸 지경련 의견부
춘추관, 성균관,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세자, 좌빈객, 참록, 호성공신, 원종 1등에 명정하였습니다. 유지부로는 동광집과 속강목이 있고 청천서원에 봉향했습니다. 그리고 김욱입니다. 자는 신백이고 호는 사월당입니다. 동광의 손자이고 선조 35년에 출생하여 1624년 사마시에 합격했습니다. 1639년 문과에 급제했고 인조 22년인 1643년에 이조좌랑에 제수했으나 정사가 어지러워 외직으로 나가 평안도 도사가 되었다가 병술년에 사원부 지평에 제수되었습니다. 이때 차자를 올려 정치가 많이 고람을 공론하여 흥해 군수로 좌천되었습니다. 백성에게 청렴하고 염치를 숭상하고 효제를 일으켰습니다. 1652년 대인 졸정공이 병이 심하여 사직하고 황고하여 마침내 상고를 당하여 3년 심혈을 마치니 몸이 매우 쇠약하였습니다. 1655년 북청도부사로 재직 중 임지에서 병사했습니다. 성품이 강직하고 과감하여 벼슬이 작다고 그 직분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소와 탑 같은 데 있으며 대직에 재직 중에 이상 서현석이 동강 김선생의 유풍이 있다고 칭찬하고 옥사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창숙에 대했습니다. 자는 문자이고 호는 심산입니다. 1897년 동강 13대 종손으로 태어났고요. 유학자며 독립가입니다. 일찍이 유학을 배워 조예가 깊고 1909년 성명학교를 창립하여 인재를 육성하였습니다. 을사 오흉 매국 성토 상소 사건으로 체포되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해외 망명을 결심하고 전국 유림 대표들이 서명한 파리 만국 평화회의에 보내는 유림당 장서를 가지고 상해를 건너가 우송한 후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1921년 국내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다가 외경에 피체되었고 1922년 북경에서 신채우와 같이 독립운동지인 청고를 발간했습니다. 서로 군정스를 조직하여 군사선정위원장으로 활약했고 소문으로부터 광복운동 기금을 원조받았습니다. 1925년 상해 임시정부 위정원 부의장에 당선되어 광복운동에 분투하다가 1927년 상해 일본 영사관에 체포되었고 14년의 형을 받고 대전 형무소에 복역 중 8.15 해방을 맞았습니다. 광복 후 민주의원을 지내는 한편 유대회를 조직하여 재단법인 성균관과 성균관 대학을 창립하여 초대 학장에 취임하여 사학육성에 힘썼습니다. 6.25 후에 이승만 대통령 하야 경고 사건으로 부산 형무소에 40일간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국제구락부 사건으로 이시영과 조병옥과 같이 체포당하기도 했고 끝끝내 이승만 독재에 투쟁하였습니다. 노병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1962년 향년 82세로 하세하자 사회장으로 도봉구 수율이 자좌의 장례를 엄숙히 치렀습니다.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중장을 수하였으며 산소옆에 기적비가 있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에 심산 의록비와 성균관 대학교에 기념 동상이 있습니다. 추원사업으로 심산 사상연구회에서 매년 심산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평김씨 문중에 되었습니다. 관향 유래는 해평김씨는 신라 대보공 세조왕 김알지를 검계로부터 덕성하였기에 덕성시조로 하고 갈문왕으로부터 장렬공에 따라 6세 동안은 선원보를 따르고
갈문왕으로부터 장렬공 김헌술에 이르는 대수는 알 수 없습니다. 선산보에는 신라 경순왕을 시조로 하였으나 장렬공은 고려 태조의 좌명이시니 연대를 보아 경순왕의 후가됨을 살고하여 성주보에 따라 해평의 본관은 장렬공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장렬공을 분관시조로 합니다. 시조 장렬공 김헌술은 선주부 선상군의 해평 현인으로서 고려 태조 왕건이 남정할 때 본부에 와서 공을 보고 중용하니 숭신산성과 어진평야에서 궁예와 견원을 선멸하여 고려 건국 삼국 통일의 성업을 이룩하는데 혁혁한 대공을 세워 삼중대광 보국 문화시중에 이르고 그 이름이 벽상에 올라 시호를 장렬이라 내리고 해평군의 본군됨으로써 본관을 해평으로 합니다. 장렬공 이하 8세를 실전하였으나 서기 1985년 을축 3월 장렬공의 신도비를 건립할 때 고려지에 화벌보를 발간함으로써 장렬공 이하 3세는 확인되었고 5세는 상금도 실전되었으니 9세 손인 전직공 김태를 세계 초기로 합니다. 고려에서는 해평면 금산동을 중심으로 한 해평 지방이 세거지였으나 여말과 조선 초기의 학자였던 구세손 해평군 송정공 김수께서 여말 문과에 장원하여 여러 요직을 거쳐 대사관, 집현전, 직제학, 개성부윤에 이르러 1361년 공민왕 10년인 홍건적의 토평공으로 해평군에 봉군되고 1392년 조선 개국 후 예조 판서를 지냈으니 중시조입니다. 세거 분포를 보면은 중시조 해평군 김수는 넷째 아들이고 일녀를 두었습니다. 여기서 세 분파가 됩니다. 장자는 한섬판 판윤공 김상복은 108호 판윤공 파조입니다. 둘째 사직공 계당 김존상은 중파로 사직공 파조입니다. 셋째 아들 군수공 감문성은 개파로 군수공 파조입니다. 위 세 분이 각 파조이고 넷째 감찰공 김관상은 실전하여 위 삼형제를 해평 김씨 문중 각 파조로 섬기고 있습니다. 판윤공 파조인 김복상은 대인공의 뜻에 따라 해평 항리에 남게 되었으니 판윤공의 손자 선문당 김영달은 대사성을 거쳐 삼척 부사가 되었다가 그 후 해평 향교를 창건하여 후학양성에 힘쓴 이곳에 안주하였습니다. 묘는 경북 성주군 벽진면 가암리에 있고 비석도 있습니다. 선문당 공의 후손들은 조선 임진왜란을 당할 때 군의군 효령으로 옮겼다가 군의업 정동으로 안주하여 400년간을 약 100여호가 세거하고 군의 입향조의 17세 손 현감공 김정보의 아들 주부공 김난경 손자 경제공 김영 3대의 효행은 군의업지 효자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손들이 군의 등에 200여호, 서울 등에는 100여호, 대구 등에는 100여호가 산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공파와 군수공파는 해평군 김수가 선산 해평에서 이곳 성주로 이거하여 벽진면 운정동 구 대암촌을 중심으로 그 일대에 세거하였으나 무오사화와 임난을 당하여 많은 화를 입으니 후손들이 세거지를 떠나 성주에 세거하였습니다. 묘는 성주군 벽진면 용암 이리 걸수산에 있고 비석도 있습니다. 후손들이 성주 각 지역에 70여호, 대구 등지에 60여호, 부산 등에는 200여호가 있고 서울에는 50여호가 산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궁 파조 김문상을 송정공 해평군의 셋째 아들로 효행이 지극하여
부모의 상을 당함에 여묘 6년이라 조정에 상문되어 명정을 내리시니 효자 정여각을 처음 성주 벽진면 명암 계수촌에 건립하였으나 지금은 벽진면 운곡상 제궁동 묘사 옆으로 옮겼습니다. 후손들이 성주에 약 60여 호, 대구에 약 50여 호, 안동과 의성 등지에 100여 호, 청송에 50여 호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헌술은 시조는 해평군으로 시호는 장렬공입니다. 훈공 벽상공신으로 숭덕제에 배양되었고 경북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시중사 석상봉안에 신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창입니다. 전법 박사, 김의범이 간문의사, 김임학이 법례사사, 김태가 전직, 김윤희 밀직, 김사필이 형조전서, 김용희가 상장군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김수가 있습니다. 중시소는 봉해평군이며 호는 송정입니다. 수복 경성 1등 공신이고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대사관과 집현전 직제학, 예조판수 등을 지냈습니다. 선산 운계당 및 성주 녹봉 서당을 건립하여 강학하였고 천곡 정사를 건립하여 정자 주자를 배양했습니다. 묘는 경북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주봉산에 있고 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맹성입니다. 지지당은 자가선언이고 시호는 문헌입니다. 조선 성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수찬, 사헌관 정언과 헌납, 이조 정난 겸 춘추관 수찬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조 참판에 정직되었고 지장 시집과 유필 향현사가 있습니다. 성주군 벽진면 천곡리에 묘가 있고 수른면 수른리에 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주가 있습니다. 우남공은 한강 문화에서 수학하여 선조 때 사마시에 오르고 인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공조, 병조, 예조 좌랑을 거쳐 중국 사신을 다녀왔고 무한현감과 예조 정당정을 역임했습니다. 덕천서원에 배양되었고 문집도 있습니다. 김량슬이 있습니다. 부산 입향조는 정 통정대부 공조 참의로 영조 22년 병인당화로 부산에 입향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에 숙모제가 있고 묘는 숙모제 뒷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훈이 있습니다. 해창공은 관직이 벼른과 의견부 도사에 달했습니다. 소학당, 임의실, 강학당을 건립하여 후학 양성에 힘썼습니다. 소장 문고를 국립부산대학교에 기정하였고 묘는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에 소재하고 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입니다. 경제공은 동천정사를 건립하여 강학하였습니다. 묘는 군위군 효령면 금해리에 있고 경제문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스가 있습니다. 매당공은 고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비서 감성 겸 장례원, 장례 등의 벼슬을 지냈습니다. 묘는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에 있고 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사가 있습니다. 남원공은 고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사관은 정언과 비서 감당 등을 지냈고 남은 문집이 있고 묘는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청광에 있고 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이 있습니다. 동계공은 군위군 군위읍에 소재한 추원제를 건립하여 강학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두현이 있습니다. 창산공은 군위군 소보면에 산수정을 짓고 자적지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치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원공은 청송궁 분안면에 효자각이 세워졌습니다. 예,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곡을 학당을 들었습니다. 예,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주호의 내가 아니라도입니다. 사랑이었다 별거 없던 내 하루에 빛이 돼준 단 한 사람
나보다 나를 더 아껴주던 너를 그땐 왜 몰랐을까. 행복이었다 다시는 없을 것 같던 잠시나마 행복했었다. 다른 사람 곁에 있는 널 생각해 본 적 없지만 이젠 너를 보내줘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니라도 눈부시게 사랑받았을 너라서 그 소중한 시간을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예쁘고 아름다웠던 너의 그날에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 내 전부였다 무엇도 바꿀 순 없던 우리라서 행복했었다. 다른 누구라도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젠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 내가 아니라도 눈부시게 사랑받았을 너라서 그 소중한 시간을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예쁘고 아름다웠던 너의 그날에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 어두웠던 내 하루에 빛이 되어주던 그날들을 어떻게 잊고 살아. 과분했던 너라는 사람을 만나 누구보다 사랑했었다. 내가 아니었다면 눈부시게 사랑받았을 너란 걸 이 세상에 누구보다 더 잘 알아서 미안했어. 너와 함께한 날들이 더 말할 게 있을까. 행복한 기억만 가져갈게. 예,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수성나시 문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약 유래는 고려 벽상 삼중대강 보국 숙록대부로 금성 부원군에 추봉한 총애이니 공의 자상은 웅이하고 영용하며 지혜로워 등거하여 한림에 오르고 국마를 익혀 해종 원년에는 북방을 방어하여 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는 왕규를 주사라는 공을 세웠고 정종 2년에는 내란을 평정하니 그 공운으로 1등 공신에 수봉함으로써 나시의 시조가 됩니다. 수성나시 중시조의 나위 그 일명 순입니다. 시조에서 14세를 명공 거경들이 끊이지 않고 전하여 오다가 나위를 수성나시의 시조로 봤더니 공민왕 신해년에 문과에 오르고 명경하구 박사와 여러 관직을 거쳐 우왕갑자의 포은 정몽주와 함께 사신으로 남경에 다녀와 대사원에 특배하였으나 여망의 시대를 만나 원주에 은수하여 명복 의지를 지켰습니다. 조선 태조가 예의판수로 불렀으나 불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거 분포로는 남한의 김천 장암에서 성주로 이거하여 제가 옥하리
명아리 남전 금수 명아리에 살고 있고 고령 다산면 노국에 장성세거하고 있습니다. 인물 소개에서는 나만이 있습니다. 나위의 손자로 봉선대부 서운관 도정이었고 지금의 김천 장암 장바위에 살다가 성주로 내가하였습니다. 배위인 성삼배씨는 개국공신 배경념의 자매이며 농서군공 이천년의 외손녀입니다. 그리고 나유겸이 있습니다. 봉상대부 순흥부사 지방관으로 육성을 명쾌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상지가 있습니다. 세조 때 용욱현 간부를 역임했고 그리고 나순소는 호는 취현정이고 문종 때 통언대부 행하동부사를 역임하면서 흥학투패하여 치적이 있으니 주민들이 불망비를 세웠습니다. 단종이 폐일되자 벼슬을 버리고 다산 지종으로 내려와서 응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수경이 있습니다. 세조 5년에 생균 생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이동이 있습니다. 나수경의 아들로 성종 때 한성 8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경무는 호는 서하고 학행이 뛰어났으며 영을 참봉에 청거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송희교와 여희임과 도의 교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응두가 있습니다. 호는 기암이고 장사랑이며 영을 참봉에 제수했습니다. 백중 이형과 여묘 3년 하니 사람들이 사묘가 났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세운이 있습니다. 정 통정대부 임진왜란 때 현풍으로부터 성주 호노곡으로 와서 은거 수독하니 인칭철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평 노시 문중에 관했습니다. 관향 유래는 노시는 한평이고 강화, 개성, 양주, 밀양, 광주, 수원 등 60여 본관이 있는 것으로 문헌에 전하고 있으나 강화, 광주, 밀양, 한평을 제외한 나머지 본관은 세거지명에 불과하고 현존하는 본관도 모두 동원 분파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한평 노시는 강화 노시에서 분파되었는데 강화 노시의 원조 노계는 중국 은나라 부풍 사람으로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세워질 무렵 기자가 300의사와 출중국하여 동회할 때 함께 와서 정치에 많은 도움이 있어 강화에 체업함으로 강화의 관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 고려 인종 때 노계의 원종인 노목이 통은 대부행 삼가 현감을 지냈습니다. 이 자겸의 난을 평정하는 공을 세워 벼슬이 문화시중에 이르고 한풍 부원군에 봉해졌으니 한평 노시가 이분으로부터 기세하고 있고 한평, 무안, 고창, 영암, 의랑 등지에 살고 있습니다. 한풍현은 본래 백제의 굴레현인데 신라 때 한풍현으로 고쳤고 고려 태조 때 모평현으로 하였습니다. 한평은 한풍과 모평 두 현의 한 명입니다. 그리고 세거 분포는 한평 노시의 시조 노목의 7세손으로 한평 노시의 중흥조인 무열공 노시는 문화시중이고 백상공신입니다. 성안, 희안, 유안의 아들 삼형제를 두었고요. 제1파인 성안은 나주파 또는 기장현감공파로 나주를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2파 희안은 무안파 또는 진사공파로 무안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파 유안은 한평파 또는 한림공파로 한평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노목의 18세손인 모금당공 노덕공은 어모장군, 용량이 부사관을 지냈고 임진왜란 후 성주로 처음 입향하여 삼형제를 두었으니 예, 인수, 진입니다. 제1파는 예로 선남면 신흥과 모전, 차동, 동암리와 검수면 적산을 중심으로 살고 있고 제2파는 인수로 김천시를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3파는 진으로 칠곡군 양목면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편 노목의 22세손인 국헌공 성국의 후손이 모전과 신흥의 집단을
집단으로 살고 있습니다.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노관도입니다. 시조 노목의 정손으로 고려 때 수문전 태학사를 지내고 문화시랑 평장사에 올라 가세를 크게 일으킨 분입니다. 그리고 노신이 있습니다. 악은공은 시조공 노목의 실세손으로 고려 충수광 5년인 1336년 현재 개성에서 출생하여 고려 공민왕 때 간무에 제수되고 1359년에 송경, 안우경 등과 더불어 홍건적을 퇴치하며 1등 공신에 녹훈되어 한평군에 봉해주고 상호군 정륜 등을 지냈습니다. 1363년 김용의 난에 이성계와 함께 적괴를 소탕함으로 벽상공신에 책봉되었습니다. 후일 고려가 망하고 태조가 등극함에 두문동 72연 중 한 사람이고 시호는 무열공입니다. 개성의 두문동, 장성의 경현사, 나주의 평거사, 무안의 학산사 등지에서 유림들이 향사하고 있으니 입향조의 11세 손입니다. 성안, 희안, 유안의 3형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있습니다. 검계국은 노목의 16세 손으로 나주에서 출생하여 임진왜란 때는 의사를 모집하여 권율 장군의 막하에서 행주, 의령 싸움에 참전하여 전공을 세웠습니다. 정유재란에는 남원에서 분전하다가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잡혀갔다가 명나라 사신이 도움으로 찰투하여 명나라로 가서 무의서원의 학자들과 강학하여 1년 만에 신종 황제가 말 한 필과 차관 한 사람으로 압록강까지 호송함으로 귀국하여 수원부사, 황해 수건절도사를 지냈습니다. 임진왜란의 공신으로 병조 판세에 정직되었고요.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급평사가 있으며 유고집인 검계집은 보물 제311호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덕현이 있습니다. 노덕현은 모금당공 검계공 노인의 손자로 의모장군 용량위 부사관을 지냈습니다.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임진왜란 후 성주에 처음 입향하여 아들 3명을 두었으니 예인수진입니다. 그리고 노유안이 있습니다. 조선 태조 7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 학사를 거쳐 오이도청부 부총관이 되었고 그의 아들인 노덕명은 세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예조정랑을 거쳐 의정부 사인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노종수가 있습니다. 단종 때 선정관으로 있을 때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금성대군 및 부호 이보험과 함께 단종 복위를 추진하다 발각 되어 나주옥에 갇혔으나 탈출하여 영암의 은적산에 응거했습니다. 그리고 노헌이 있습니다. 관암공 임진왜란 때 이순신의 막하에서 진영장으로 무공을 세워 원종 2등 공신에 책록되었고 훈련은 부정을 지냈습니다. 정유재란 때 당포에 침입한 왜적을 격퇴시켜 고을에 세운 노대방, 노대련 등이 가문을 빛냈습니다. 그리고 노경명, 노연령, 노성택 등은 문과에 급제한 인물들입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곡을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예,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이게 진민호의 밤만입니다. 다 알고 있어 네가 만났던 사람 난 한 번도 이길 수 없었어 성격도 안 맞고 싸운 기억뿐이라며 욕하면서 왜 못 잊는 거야 사람이 다물 만큼 이젠 내가 2배로 잘할 테니까 그만 아파도 돼
괜찮아 반만 난 더도 말고 반만 다 그 사람의 반만 사랑해주면 돼 미안하지 않아도 돼 아직 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다 모른 척 해줄 테니까 넌 그냥 내게 와주면 돼 가끔 내 앞에서 받지 않는 전화쯤은 얼마든지 참아줄 수 있어 그 사람이 가끔 보여도 내 옆에만 있어주면 괜찮아 이젠 행복해도 돼 괜찮아 반만 난 더도 말고 반만 다 그 사람의 반만 사랑해주면 돼 미안하지 않아도 돼 아직 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다 모른 척 해줄 테니까 하루만 한 시간만 한 1분만 나로 가득 채울 순 없는 걸까 이제 너 나만 사랑하면 돼 나만 제발 울지 마 네 잘못이 아니야 몇 년이 가도 괜찮아 너의 눈에 나만 보일 그날까지 얼마든 기다릴 테니까 가끔 그 사람 생각해도 돼